소독을 맨날 해주라고 소독약으로 맨날 소독을 해주는데도 이 각질이 막 온 집안에 각질이 막 심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각질이 엄청 심해요. 각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주 증상이.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막 다 빨갛잖아요. 사타구니 이런 데가 배 이런 데가 하복부, 그러니까 이 밑에 쪽으로 겨드랑이라든가 여기 털 없는 부분 쪽, 그렇죠? 이런데 목 밑에 아래쪽으로. 등 쪽은 깨끗한데 등 쪽도 각질이 더 심해졌어요. 등 쪽은 각질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배 쪽, 그 털 없는 쪽 안쪽이. 그러니까 제가 검은 옷을 아예 못 입어요. 이 때문에 어디 데리고 다닐 때는. 그러시겠네요. 네, 뭐 침대 가면 온 집안이 다 각질 투성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일단 많이 나요. 악취, 그 이상한 그 저 쩌든 내 같은 그 기름 쩌든 내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와봤어요.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주사를 이제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애가 막 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만 원이거든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맞췄어요. 계속. 아. 근데 그걸 맞으면 긁고 이러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각질에 그리고 맨날 소독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 소독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얘 아빠가 네. 얘가 건조하니까 네. 그 크림 아시죠? 그 보습 크림 그걸 맨날 발라줘요. 빨리 지금 뿌리를 뽑아줘야지. 얘가 말은 못하는데 얼마나 근지럽겠어요. 사람도 아토피하면 되게 근지러울 텐데.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병 치료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털을 빡빡 깎는 애들은 피부병 고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죽을 때까지 평생 못 고칩니다. 예, 털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깎아야지 그러니까 난다고 하고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정반대의 의학을 하고 있는데 고쳐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털을 다 길러 놓으라 그랬고 목욕, 미용 거의 그러니까 저렇게 빡빡 미용이 아니라 5cm 이상 길러서 이제 부분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런 미용을 하고 뭐 얼굴이라든가 똥꼬라든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발끝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듬어주고 부분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털은 원래 5cm 이상 길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체온을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빡빡 깎아놓은 다음에 입혀놓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털옷으로다가 자기 체온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습기를 자기 피부가 스스로 수분한 걸 갖다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건 수동적인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뭔가 하나 레이어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강아지는 피부병 없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바깥에 있는 진돗개들 보세요. 네. 누런 황구들, 백구들 보세요. 피부병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미용을 안 시키니까. 그거 이전에 걔네들은 미용을 얘네들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그 강아지들은 바깥에서 강아지는 계절 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에 어떻게? 털갈이를 해. 햇빛의 일조에 따라서 봄에 털갈이를 해요. 먼저 3, 4월 달에 털갈이 막 하잖아요. 지저분하게. 그거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겨울에 그 촘촘했던 털을 벗어버리고 여름을 나기 위해서 서물서물한 털로 바뀌는 거예요. 옷을 스스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에 덥다고 헉헉거리죠. 그 털을 가지고 그 더위를 갖다가 극복하고 더우면 헉헉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덥다고 헉헉거린다서 깎아버리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또 가을에 또 털갈이를 해요. 겨울 오기 전에 11월 달쯤에 막 10월 달쯤에 털갈이를 하죠. 그거는 여름에 그 갈기털로 서물서물한 털로다가 그 겨울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솜털처럼 빽빽한 털이 나요. 다시 옷을 스스로 갈아입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털이 나와요.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뇌하수체,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조량에 따라서 그 자기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내견들도 털이 빠진다? 병적으로 피부병, 뭐 곰팡이성 피부병이라든가 기생충성 피부병이 아닌데 그냥 정상적인 탈모의 과정, 그러니까 털이 빠지는 걸 갖다가 사람이 이제 보기 귀찮다고 막 빡빡 깎아버려. 그거는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야 되는데, 자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털이 빠진다? 이게 피부병도 없는데 빠진다라는 거는 스스로 털갈이를 얘네들은 실내 온도에서 늘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몇 가닥씩 빠뜨리면서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피부 관리가 스스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큰 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부병 치료 들어가기 전에. 한약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기계 부품 어디 부속품 어디 이런 거에 부품 수리하듯이 이렇게 피부라는 요걸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 레이아웃을 고쳐드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양약으로다가 피부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양약을 섬세하게 먹고 온 집들 피부병 못 고쳐요. 한약으로도. 예, 피부 구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고착화돼 버렸어요. 굳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한약 먹으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게 더 올라오죠. 그 고착화됐던 걸 다 뽑아낼 때 더 지저분한 게 나가요. 그러면서 털을 제가 길러놓으라 그래요. 저 만나면서. 그리고 다듬어라 그래요. 5cm 이상에 다듬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다 났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피부병을 앓았던 부분은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낫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주사? 피부 주사? 아토피 주사? 예, 그거는 그 증상만 딱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 밸런스 전체의 흐름을 본 게 아니라 그것만 스톱시킨 거예요. 한약은 흐름이에요. 흐름에 맞춰놓는 거예요. 강아지 피부병 이렇게 관리하라고 여기 있어요. 샴푸병으로.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즘 강아지들 피부병 많다. 그쵸? 약 쓸 때만 잠깐 좋아질 뿐 다시 재발한다. 주증상은 가려움증, 탈모, 비듬, 냄새. 근데 피부 관리하는 방법 5가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제가 목욕시킬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수건에 샴푸를 거품 내어 사용한다. 목욕시킬 때 어떻게 시키세요? 그냥 샴푸 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용 샴푸. 약용 샴푸로? 예. 그리고 긁어주면 시원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벅벅벅 긁어줘. 각질 떨어지라고. 막 해주죠. 일부러 막 이렇게 이게 시원하라고 긁어주잖아요. 긁어줘. 그러면 내 마음도 시원하고 얘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얘도 좀 개운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게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떨어뜨리는 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시킬 때 반드시 부드러운 면수건에 얘네들 피부는 땀이 나지 않는 피부예요. 사람 피부랑 달라요. 땀이 나는 피부도 되게 부드럽게 애기들 목욕을 시키는데 얘는 애기보다 더 부드럽게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긁어놨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구조도 모르고 단지 각질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애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드러운 면수건, 가제수건에다가 샴푸 조금 떨겨가지고 거품 이렇게 보글보글 나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잖아요. 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피부는 10살이 먹었든 20살이 먹었든 1살이든 5개월이든 그렇게 부드러운 타올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제수건으로. 근데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만나고서 진짜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저희가 왜 그걸 깜빡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부랑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피부라는 증상을 저렇게 털을 깎아놓고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평생 정복할 수 없는 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톱이라든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에 세균과 곰팡이가 붙겠죠. 달라붙겠죠. 그게 2차 감염돼서 그래서 가려움증과 비듬 냄새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없는 거지 떼어내면서 거기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세균과 곰팡이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가 났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가렵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당장 떼어냈을 때는 안 가려워해. 근데 며칠 지나면서 가려워해. 세균과 곰팡이 감염되어서. 선생님 샴푸 원액 조금만 더 섞으면 안 될까요? 그래. 하지 마시라고. 맹물 목욕하듯이. 우리 쌀뜨물 정도, 거품 정도, 쌀뜨물 정도 나올 줄 거품이 거의 안 나듯이. 그래야지 목욕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바깥에 사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목욕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털이 깨끗해. 피부병이 없어. 그런 식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식으로. 샴푸로 오히려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있는 지방, 기름기를 더 가지고 쪽쪽 빨아내겠죠. 그러면 그 기름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피부에 다시 기름기가 올라오겠죠. 그냥 약용 샴푸 쓰라고 하니까. 이런 구조적, 생리적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런 이치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네. 그 다음에 목욕후 말 때는 반드시 초록색 하수건을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 면수건 빨아놓은 거 보면 약간 이런 데가 오돌도돌해가지고 돌기가 생겨서 뻣뻣해. 그런 수건을 막 비비면 어때? 상처가 또 스크래치가 나겠죠. 막 하면은 털을 이렇게 빡빡 깎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스크래치가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털을 길러놓고
이렇게 초극세사로다가 꾹꾹 눌러주라는 거예요. 우리 긴 머리 여성들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살살 하듯이 여성의 헤어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피부를 직접 자극하지 말고 털만, 헤어만. 5번째, 드라이 할 때는 30cm 이상 멀서 털을 말려준다. 털을 말릴 때 드라이는 강아지 몸에서 최소 30cm 이내라면 드라이의 센 열이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이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뜨거운 드라이 열로 30cm에서 딱 자극을 줘요. 그러면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래서 가려워하는. 그래서 드라이만 들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얘는 드라이 소리만 하면 옆에 와요. 그럼 다행이네. 해달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저희가 막 머리 말리면 와갖고 막 갖다 머리 대요. 그 따뜻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좀 추위를 많이 타요. 털을 깎아놔서 그래요. 이불 속에 들어와서 자고 아까 차 타는데도 추워서 대대대 떨어서 제 옷을 지금도 덜덜 떨고 있어요. 네, 옷을 덮어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털을 길러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털을 길러놓고 자기가 헉헉대는 거는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기 흉하다고 깎아놓으니까 오히려 저거 사시나 없이 떨면서 오히려 저희 얘네 아빠는 네. 피부병이 있으니까 털을 깎아야지만 더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을 해요. 그거는 그런 피부병 맞습니다. 곰팡이성 피부병이라든가 네. 세균성이라든가 기생충성 피부병 깎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만성, 난치성 이런 안 나는 아토피는 깎는 게 아닙니다. 다듬는 겁니다. 부분으로 예. 얼굴 뭐 똥꼬 있는데 다리 예, 다듬고 나머지 털은 길러지면 막 떡지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오로리. 나중에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 없겠죠. 다 좋아졌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는 강아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봄가을에 털갈이를 할 수 있는 그 몸 사이클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부품 수리하듯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을 또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안 낫는 피부 부위는 망가진 거예요. 양약이든 외형제든 연고든 샴푸든 어떤 부분에 의해서 망가진 거예요. 털을 말리는 것은 드라이 열이 아니라 바람의 세기로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가 강아지 피부를 상하는 화상 입지 않도록, 그리고 미용할 때 이렇게 빡빡 깎지 않는다. 빡빡 깎아 놓으면 미용 기구의 자극에 의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세균 곰팡이에 2차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아지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고 자연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약을 뭐 2번, 3번, 뭐 2번, 뭐 한두 번, 2번 먹고서 나을 수 있다? 못 고칩니다, 그렇게는요. 사이클이 망가졌는데 그게 한두 번, 한 달, 2달 먹는다고 낫겠어요? 간혹 뭐 한두 달, 2달 만에 고치는 분도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는. 기본이 3개월, 6개월이더라고, 얘네들. 얘네들 피부가 사람이랑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간과했구나. 생리적 활동이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데서 사람처럼 목욕을 시키면서 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리적 활성, 계절 번식 동물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목욕을 자주 한다든가 미용을 자주 한다든가 그래서 몸 겉과 속에 온도차가 생기면서 이 피부병이 시작된 겁니다. 한약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몸 겉과 속에 온도차가 생기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털을 가지고 있어야 몸 겉과 속에 온도차가 안 생기겠죠. 제가 여기 고쳐놓은 피부병 수많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 사진을 보면 강아지들 내가 털 깎지 말라는 말을 미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바깥에 있는 애들처럼 털 길이가 자기 그 강아지 고유의 그 털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고치는 거지. 털을 빡빡 이렇게 꼭 깎아놓은 상태에서 털을 고칠 수 있다? 못 고쳐요. 피부 습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수분제 보습제 발라준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털이 있으면 스스로. 그러니까 산에 우리 보면은 장마질 때 보면 남해 예전에 민둥산이었을 때 우리나라 옛날에 민둥산 지금은 뭐 꽉 찼지만 나무가 민둥산일 때 비가 오면 싹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나무가 많으면 비가 오다마는 안 허물어져요. 습기가 거기에 수분이 숲에서 다 수변하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그 솜털 밑에 그러면 조그만 잡풀들도 있고 그 다 있잖아요. 골고루 다 있잖아요. 뭐 대중소로 다 있잖아요. 그죠? 풀들의 종류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튼튼한 거지. 땅이 지표면이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피부는 다 이렇게 싹 깎아놓으면 홍수가 잘 나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수분하게끔 꽉 자기 수분을 가지고 있게끔 하려면 보습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공사한 거지. 산으로 보면은 그때만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뭐 이렇게 쓸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은 숲을 빽빽하게 해놨다면 털을 안 잘랐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대로 꼭 가지고 있었겠죠.